연력학 제1법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강의를 제작하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이제 보는 거하고 지금 이렇게 강의하니까 굉장히 느낌이 이상하네. 수업 시간에 강의할 때랑 느낌이 또 틀려요. 이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게. 오늘 이제 배울 건 연력학 제1법칙인데 연력학 제1법칙을 배우려면 기체가 하는 일부터 배워야 돼. 기체가 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에너지 이런 거. 기체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한번 배워보자. 그러면 우리가 기체가 하는 일을 배우기 위해서 첫 번째 뭐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니까 일을 계산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 자, 우리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일은 어떻게 계산했더라? 과학에서 일은 어떤 물체에 힘을 줘, 힘. 어떤 물체에 힘을 줘서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이때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하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일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체가 하는 일은 어떻게 찾느냐? 기체가 하는 일. 자, 먼저 요 피스톤 그림 한번 볼까? 기체가 피스톤 속에 들어있다고. 피스톤 동그란 통 속에 들어있어. 실린더죠? 선생님 말을 실수했네. 실린더 속에 들어있고 이 기체가 피스톤을 움직여. 피스톤을 이렇게 움직인다고. 기체가 피스톤을 움직인다고. 뭔가 감이 와? 이 기체가 피스톤을 움직인다. 뭘 하는 거지? 일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 기체가 피스톤을 움직일 때 한 일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느냐? 우리가 미리 배웠던 이 방법으로 계산하고 싶지만 안타깝게 기체가 주는 힘을 찾는 것이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기체가 하는 일은 어떻게 계산하냐 하니까 자, 이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자. 기체가 하는 일 W는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으로 계산을 할 거야. 압력 곱하기 요 델타는 변화량이죠. 부피의 변화량.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다고. 선생님, 그러면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나왔나요? 이제 자, 이 식은 말이야. 일단 보세요. 이 식을 찾으려면 먼저 첫 번째 압력은 뭐 분의 뭘까? 압력은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야. 자, 압력은 힘을 면적으로 바꿔주는 거. A는 면적이고 F는 힘이야. 이거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잠깐 볼까? 요 속에 기체들이 들어있겠지. 기체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여.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개념이죠. 기체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기체들이 움직이면서 피스톤을 이렇게 친다고. 그러면 뭘 가해? 이 벽에, 피스톤 벽에 힘을 가하겠지. 기체들이 피스톤 벽하고 충돌하면서 F라는 힘을 가해. 그러면, 자, 근데 이 힘은, 기체가 주는 힘은 알 수 있다 없다? 찾기 어렵다. 그럼 우린 뭘 찾냐니까 힘이 들어있는 요 압력을 찾는다는 얘기야. 압력. 됐어요? 그러면 기체들이 벽하고 충돌해서 피스톤을 움직였어. 맞지? 그럼 요 델타 X가 우리는 원래 필요하잖아. 1에 구하는 식에 따르면 이동거리 요 델타 X가 필요한데 이 델타 X를 표현을 하려면 뭔가
힘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으로 해요. 한번 다 해볼까요? 자, 식을 유도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여기 있는 F를 이렇게 바꿀게. 압력 곱하기, 이렇게 적어하자. W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 자, F는 이제 압력 곱하기 면적. 자,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뭐죠? 여기서 델타 X만큼 이동을 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식은 뭘까요, 이거? 이 식은 뭐지? 바로 위에 있는 부피의 변화량이야. 이게 부피의 변화량.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된다? 한번 다시 중요하니까 적어볼게요. 기체가 하는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체가 팽창할 때, 그럼 기체가 팽창한다? 부피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부피가 커지려면 이제 기체들이 외부에 일을 해야 돼. 그럼 외부에 일을 할 때, 요때 기체가 이제 외부에 일을 한다. 일을 할 때는 플러스 부호를 이렇게 붙여줄 거야. 외부 일을 할 때는 플러스 부호. 그럼 기체가 수축하면 외부에서 일을 받을 때거든? 그러니까 기체가 수축한다는 뜻은 바깥쪽에서 이렇게 민다는 뜻이잖아. 그럼 외부에서 일을 받는다. 요때는 기체가 일을 하지 않겠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겠지. 요런 이제 부호를 좀 조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유도식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라는 게 있어. 자, 연력학 제1법칙. 여기 그래프. 자, 우리 연력학을 배울 때는 그래프에 어떤 것이 많이 들어가느냐니까 가로축에는 부피, 세로축에는 압력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그려져. 가로축에는 부피, 세로축에는 압력 그래프가 많이 그려진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봐라. 압력이 일정할 때 그래프를 그려져 있죠. 첫 번째.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려볼게.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 압력, 이제 등압이라고도 하죠.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가 이렇게 변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들어가요. 부피의 변화량은 V2-V1이겠지. 맞지? 그 다음에 이거랑 압력을 곱했어. 그건 뭐지? 기체가 한 일이잖아. 그러면 요 부피의 변화량은 가로, 부피의 변화량은 가로. 그 다음에 이 높이는 압력. 잠깐. 세로잖아, 세로. 다시 할게. 요 세로는 압력.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뭐야? 바로 면적이지.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밑금 치는 게 뭐죠? P 곱하기 델타 V지. 이게 뭐고? 그래, 면적입니다. 면적. 잠깐만. 이거는 우리 방금 뭐라고 배웠죠? 기체가 한 일이라고 배웠잖아. 그러면 기체가 한 일은 그래프에서 뭐다? 넓이. 면적이네, 면적. 됐나요? 아, 여기 또 나오네요. 여기 또 나오네. 여기 한 일은 넓이는 기체가 한 일이다. 참고로 뭐 순환 과정이라 나오는데 우리가 앞산순환도로, 그럼 순환이란 거 뭐고 앞산순환도로 이런 거 이제 생각나거든, 선생님은? 그러면 뺑글뺑글 돈다는 뜻이야. 어떤 도로에서 순환도로에 타면 이제 원래 위치로 돌아올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인데 앞산순환도로는 뭐 그까지는 안 되더라고. 어쨌든 간에 앞산순환도 타다가 신천대로 타다가 하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앞산순환도로 돌 수 있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 순환이란 건 사이클이야. 한 과정.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 과정을 거치면
그때 만들어지는 면적도 기체가 한 1이 되고, 뭐 압력이 변하는 경우, 압력이 변하면서 부피가 변하죠. 요거는 이제 보일러 법칙 같은 거 생각하면 돼.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지고,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부피가 커지면서 압력이 작아지는 거. 보일러 법칙. 그때도 요 면적이 바로 기체가 한 1이 됩니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자, 우리 생각을 해보자. 우리 기체들은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 끊임없이 움직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겠지. 그 다음에 기체들은 분자로 돼 있는데 이 분자들 사이에는 전기력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이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바로 기체의 내부 에너지야. 자, 그런데 우리가 뭐부터 생각할 거냐니까 기체의 내부 에너지 중에 운동 에너지부터 한번 먼저 찾아보자고. 실제 기체들의 운동 에너지를 찾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실제는 너무 변수가 많거든.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기체들의 운동 에너지를 생각할 거야. 그러면 실제랑 이상적인 기체, 이상 기체라 하거든? 이상한 기체가 아니야. 아주 이상적인 기체, 이렇게 생각이 맞아. 이 이상 기체는 어떤 특징을 가졌냐?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상 기체는 일단 기체 분자들 사이에 인력이 없어. 이상 기체는 기체 분자들 사이에 인력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이제 어디 붙지도 않아. 그 다음에 이 이상 기체들은 아주 이 말 그대로 얘네들은 항상 기체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어. 쭉. 이 정도만 하고. 그러면 이 이상 기체들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보자. 기체가 워낙 많으니까 평균. 이거 계산을 하자. 근데 요거는 물투 가서 하도록 하고 하자했는데 물리투 가서 하도록 하고 지금은 뭐만 배우냐니까 이 운동 에너지가 뭐하고 관련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운동 에너지가 뭐하고 관련인지 그 계산 과정은 물리2에 나오고 우리는 결론만 외울 거야. 이 결론이 뭐냐? 이상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평균 운동 에너지라서 위에 선 하나 껐어. 이거는 뭐하고 비례를 하냐니까 바로 절대온도. 절대온도가 뭐였더라? 샤르르 법칙. 기체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기체의 부피는 커진다. 이게 샤르르 법칙이잖아. 그럼 그 반대로 기체의 온도가 내려가면 기체의 부피는 작아진다. 그러다가 0이 되는 부피가 있네. 그때를 0 켈빈이라 뒀잖아. 맞지? 0 켈빈이라 두고 계속 1켈빈, 2켈빈, 3켈빈 온도가 올라갔죠? 그 온도를 뭐라고 불렀어? 절대 온도라고 불렀지. 자, 그래서 이상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와 비례하는 관계다. 외우자고. 이거 계산한 거는 언제 나온다? 물리2에 나와. 그러면 우리가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내부 에너지는 두 가지가 합쳤다 그랬어. 뭐와 뭐죠?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근데 분자 사이 이상기체라서 분자 사이에 인력이 있어 없어? 없다라고 가정을 했거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빵이야. 자, 이상기체라서 원래 기체는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합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였는데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뭐만 생각한다? 운동 에너지만 생각을 한다고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운동 에너지는 뭐하고 관련이 있는지 아까 얘기했지? 온도지. 자, 그러면 그걸 다 통해서 이제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상기체도 기체 분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 개가 있을 거야. 이 기체 분자들이 많으면 운동 에너지도 많이 커지겠지. 그러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도 커질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U라고 할게.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기체의 분자수하고 비례하는 관계를 가졌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무시하고 운동 에너지만 있다라고 했잖아. 이 운동 에너지는 뭐하고 관련 있다고 배웠지? 절대 온도와 비례한다고 배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와 비례하게 되어 있네. 이 두 가지.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식을 하나 만들면 되겠네. 자, 갑니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의 개수 곱하기 뭐 하면 되겠지? 이상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로 나타내면 되고, 요 이상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 요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절대온도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네.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을 이제 배워보자. 연력학 제1법칙 배우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우리가 기체가 하는 일, 그 다음에 기체의 내부 에너지 이거 계산하는 거 배웠어. 그래서 이제 연력학 제1법칙 들어갈 준비가 되었네. 일단 연력학 제1법칙이란 말을 들으면 선생님은 이것부터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뭐죠?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 총합들, 다양한 형태로 있는 에너지를 다 합하면 그 전체의 양,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단 말이야. 선생님이 방금 왜 이야기를 했을까? 한 번 더. 연력학 제1법칙은 뭐와 관련이 있다?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 문제가 나오면 에너지 보존 법칙 이거도 같이 생각해주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 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보세요. 일단 우리가 통을 하나 준비했어. 이 실린더. 요 앞에 이제 피스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좌우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열을 공급할게. 열은 이제 Q로 이렇게 표현하겠지. Q. 자, 열을 주면 이 안에 있는 기체의 뭐가 증가할까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지? 내부 에너지는 온도하고 관련이 있잖아.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온도와 관련이 있잖아.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 거야. 적어볼게. 열을 주면 내부 에너지 증가할 거야. 그러면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는 뜻은 뭘까? 기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피스톤하고 충돌을 하겠지. 피스톤하고 충돌을 하다 보면 이 피스톤이 움직여, 이쪽으로.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움직이면 부피의 변화가 생기잖아.
부피의 변화가 생기면 기체가 뭘 하겠지? 기체가 일을 하겠지? 자, 그러면 다 나왔네. 열이라는 걸 줬단 말이야. 그러면 두 가지를 하는데 이 열 에너지를 썼다는 얘기잖아. 맞지?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 연결되는 관계거든. 한번 정리해 볼게. 열을 줬어. 열. Q. 그러면 이 열을 어디 쓴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변하는 데 썼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쓴다? 기체가 한 일에 쓴단 말이야. 자, 선생님이 방금 만든 이 식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배울 열역학 제1법칙과 관련된 식이야.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책부 한번 볼까? 열역학 제1법칙 이해하기. 기체에 열을 가했을 때 기체가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팽창하였다. 압력을 유지하면서 팽창하였다. 그러면 기체가 열을 Q를 줬지. Q를 줬어. 열을 줬다. 그러면 이 열을 어디다 쓰느냐? 기체의 온도가 올라간다. 기체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뭐가 변한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내부 에너지는 온도와 관련이 있다. 요거 배웠죠, 아까. 자, 그 다음에 기체의 부피가 팽창한다. 압력이 유지한 채로. 그러면 기체의 외부에 일을 한다.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간 식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식이다. 그래서 여기 W는 우리 뭐라고 했지? 기체가 한 일 W는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요 식이 만들어지겠지. 이제는 이 열역학 제1법칙을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하는 걸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교재 43쪽 그 열역학 제1법칙 밑에 보면 열역학 과정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자, 열역학 과정이 뭐냐 하니까 기체가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열역학 과정은 총 4가지를 배울 거야. 등적 과정, 부피가 일정한 과정. 두 번째, 등압 과정, 압력이 일정한 과정. 그 다음에 등온 과정, 온도가 일정한 과정. 마지막으로 단열 과정, 기체가 흡수하는 열이 없을 때 요런 4가지 과정을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등적 과정, 부피가 일정한 과정을 설명을 해줄게. 자, 요런 과정을 설명할 때는 항상 그래프를 그리면서 설명을 할 거야. 그래프는 보통 뭐가 쓰인다? 가로축은 부피, 세로축은 이제 압력. 요 그래프는 많이 쓰여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거 한번 생각하고 가자. 우리 보일러 법칙 배웠잖아. 보일러 법칙이 갑자기 요거 생각하고 가면 도움이 되니까 생각합시다. 보일러 법칙은 뭐지?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이 변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자, 보일러 법칙에 따르면 요렇게 온도가 일정할 때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져. 근데 온도가 이제 다른 온도에서 일정할 수도 있잖아. 온도가 이제 높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부피가 커지겠지.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니까 요런 그래프도 보일러 법칙에서 이런 그래프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는 보일러 법칙을 생각하면 있다.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T2, T1 절대 온도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온도가 높냐고? 바로
저 책에도 적겠지만 T2가 T1보다 온도가 높은다. 이걸 기억하면서 한번 등적 과정 생각하자. 등적 과정,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근데 부피가 변하지 않으면서 열을 받는 거야. 이제 그림도 요 피스톤 그림도 하나 그려볼게. 봐봐. 요렇게 피스톤이 있는데 여기 고정을 시켜놨어. 고정. 이제 실린더 속에 피스톤을 고정시켜놨다고. 그러면서 뭘 공급한다? 열을 공급해. 열. 자, 그러면 피스톤이 고정됐기 때문에 연력학 제1법칙에서 뭐가 0일까? 자, 연력학 제1법칙에서 뭐가 6일까요? 그럼 연력학 제1법칙 한번 배운 거 적어볼까? Q는 델타 U 더하기 W. 바로 W가 0이 되겠지. 요 식만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열을 주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뭐 그런 뜻이야. 그러면 반대로 빠져나오면 열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빠져나오면 열이 빠져나왔다. 뭐가 감소한다?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 뭐 그런 의미겠지?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날까? 보세요. 부피가 일정하니까 특정한 부피 V1. 그러면 열을 받으면 온도가 당연히 증가하겠지. T2가 온도가 높지. 그래서 부피가 일정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첫 번째 여기 T1일 때 압력이 P1, 온도 T2일 때 압력은 P2. 압력만 변하네. 압력만. 요게 등적 과정 그래프야. 이렇게 되면 등적 과정. 온도가 높아지고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 그걸 이제 정리한 게 여기 있네. 자, 기체가 한 일, 압력이 증가할 때 기체가 한 일은 얼마다? 0이다. 왜 0이고? 우리 고정시켜 놨잖아. 그래서 0인 거야. 기체가 부피 변화가 없어서 0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 내부 에너지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열 받으면 잠깐만. 에너지 보존 법칙이기 때문에 한 일에 쓸 수 없으니까 무조건 내부 에너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열은 흡수가 되는 거 맞죠? 증가하고 흡수되고. 그러면 반대 과정도 생각을 한번 해볼까? 요렇게 되는 과정. 이렇게 되는 과정도 생각을 해보자. 당연히 이제 압력이 잠깐만 온도가 낮아지네. 이런 거 언제라고? 요 열이 빠져나갈 때. 열이 빠져나가면 요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진다고. 압력이 감소하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 보세요. T2에서 T1으로 온도가 낮아지면서 압력도 떨어져. 온도가 낮아지면 뭐가 감소한다?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 언제? 열이 빠져나올 때. 정리해보면 압력이 감소할 때 기체가 한 일은 0줄. 내부 에너지는 떨어지고 왜? 온도가 낮아지니까. 그러면 열은 방출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등압 과정. 압력이 일정할 때 연력학 과정을 공부를 한번 해보자. 등압 과정. 압력이 일정할 때. 자, 그러면 그래프를 좀 그리겠습니다. 자, 항상 가로는 부피, 세로는 압력. 자, 여기도 이렇게 점선이 두 개를 할 거야. 요 점선은 보일러 법칙. 이런 거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 T2, T1 어디가 온도가 높다 했죠? T2가 온도가 높습니다. 등압 과정. 압력이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압력이 P로서 변하지가 않고 부피만 변화를 하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감소하는 경우가 있겠지. V1에서 V2로 부피가 증가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요 실린더를 그리는 거야. 실린더와 피스톤. 자, 실린더와 피스톤을 이렇게 그립시다. 이번에는 여기 위에는 고정을 시켜놨지만 여기는 고정을 안 시켜놨어. 왜? 부피 변해야 되니까. 요 피스톤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제대로 초점이 안 맞춰져 있었네. 자, 피스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부피 이제 변화가 가능한데, 보세요. 그러면 외부에서 열을 주겠지. 열을 줄 거야. 열.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Q가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온도 증가할까 안 증가할까? 봐라. T1에서 T2 되니까 온도 증가하지.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플러스 되겠지. 델타 U가 플러스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조금만 옆으로 좀 옮기고 델타 U가 플러스 되고 더하기 W. 보세요. 부피가 증가하거든. 부피가 증가하면 W도 어떻게 될까? 외부 일을 해주니까 플러스 된다는 얘기야. 요렇게 되면 열을 받고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 기체가 외부에 일도 한다. 뭐 그런 결론에 이제 다다랐네. 자, 이 얘기는 여기에 그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등압 팽창이라고 등압 팽창. 압력이 일정한 채로 팽창하는 경우 기체가 하는 일은 플러스 되고 기체가 일을 하지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고 열을 흡수했다. 뭐 그런 얘기죠. 그건 반대되는 경우도 있겠지. 반대. 요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요 반대되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까? 반대된다? 그러면 Q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되는 거야. 마이너스. 왜? 요 안에서 빠져나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에너지가 열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당연히 온도가 낮아지지. 온도가 낮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내부 에너지도 마이너스 되고. 그 다음에 부피도 작아졌으니까 외부에서 일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또 마이너스 값을 가져. 요거는 등압 압축이라고 합니다. 등압 압축, 기체가 한 일 받는다. 마이너스. 기체가 일을 받으면 마이너스 돼요. 그 다음에 기체가 일을 하면 플러스. 내부 에너지 감소, 열은 방출된다. 이게 이제 등압 과정의 예야. 연력학 과정을 설명하고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해서 등적 과정과 등압 과정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등온 과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등온 과정 설명할게. 자, 시작하자. 온도가 일정한 과정, 등온 과정은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야. 그러면 잠깐만, 아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온도가 일정하면 보일러 법칙. 보일러 법칙 뭐지?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이 감소하는 거.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보일러 법칙 그래프 그리면 되겠네. 보일러 법칙 그래프, 가로축 부피, 세로축 압력.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일러 법칙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야. 반비례하니까. 그러면 너무 말 쓰네. 열을 받으면 여기서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그러면 실린더를 그립시다. 실린더를 그리고 실제 강의할 때보다 이렇게 하니까 더 긴장된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부피가 이렇게 커지려면 근데 온도가 유지된 채로 부피가 커져야 돼.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는 뜻일까? 온도가 유지된 채로 내부의 부피가 커져야 돼. 내부 에너지가 빵이라는 뜻이야.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일은 해야 되잖아. 부피가 커졌다는 건 일이 플러스거든. 결과적으로 열을 받아야 돼.
열을 받아서 1이 되는 거야. 부피가 커지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 요런 식으로 되잖아. 요렇게 움직이겠네. 부피가 처음에 V1에서 V2로 부피가 커졌어. 그러면 압력이 어떻게 돼? 압력이 처음에는 P1이었는데 나중에 P2로 오히려 압력이 낮아져. 요렇게 되겠지? 요거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 자, 등온 가정이면 기체가 열을 흡수하지만 온도가 변하지가 않아. 그러면 기체가 받은 열을 전부 다 일을 하는데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 부분도 중요하죠. 등온 가정할 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 기체가 받은 기체가 받은 열을 전부 다 일하는 데 쓴다. 요걸 기억하면서 밑에 보면 등온 팽창, 온도가 일정한 채로 부피가 커지는 경우 이 그래프가 나오겠지. 기체가 한 일은 플러스, 기체가 일을 하고 내부 에너지는 변화가 없다. 변화가 델타 U는 변화가 없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기체가 일을 했으니까 열은 흡수되는 상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반대 가정도 있을 거 아니야. 반대. 요거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 그럼 그 반대 과정은 여기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거.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 오히려 부피가 줄어들어. 외부에서 일을 받는다. 외부에서 일을 받으면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요거 0이고 외부에서 일어나면 마이너스. 외부에서 받은 일이 마이너스니까 Q도 마이너스. 열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등온 압축되면 기체가 일을 받는다. 마이너스 됐겠지? 그래서 열도 방출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밑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까? 단열 과정이 있네. 단열 과정. 단열이라는 뜻은 자, 요거부터 한번 적어볼게. 연력학 제일법칙. Q 이꼴 델타 U 플러스 W. 요 식에서 Q가 빵이 된다는 얘기야. 그동안 W도 빵이 되는 거 공부했고, 내부 에너지 빵 되는 거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나왔어야지. 내부 에너지, 받는 열이 빵이 될 때, 요때가 단열 과정이야. 외부에서 열을 안 받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볼까? 이번엔 피스톤부터 그려볼게. 자, 피스톤. 외부에서 열을 안 받았어. 근데 부피가 처음엔 여기였는데 이렇게 커졌단 말이야. 그러면 잠깐만. 빵 델타 U 플러스 W야. 부피가 커졌어. 기체가 일을 했네. 근데 빵이 나오려면 델타 U가 뭐가 돼야 되지? 내부 에너지가 마이너스 돼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단열 과정.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라는 걸 알게 되었네. 그러면 이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하니까 자, 옆에다가 작게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V P 이제 이렇게 써도 되겠지. 한글 안 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이러 법칙 생각하면서 점선 두 개를 이렇게 표현할게. T2, T1. 자, 내부 에너지가 마이너스 됐어. 온도가 낮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부피는 커졌다. 그러면 부피가 처음에는 V1이었는데 V2로 변했고 처음에는 온도가 높았는데 온도가 낮아졌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압력은 어떻게 되는 것처럼 느껴? 압력은 처음에는 이 상태였는데 나중에는 압력이 감소한 상태가 됐네. 맞지? 요걸로 이제 우리가 뭐라 하냐니까 지금까지 쭉 한 걸 바로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 거야. 단열 팽창. 자,
단열 팽창할 때 외부에서 열을 공급받지 않는데 기체가 한 일이 플러스 나왔다. 부피가 커졌다. 어떻게 커졌지?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부피가 커졌어. 그럼 그와 반대되는 경우가 뭘까? 그와 반대되는 경우. 자, Q가 빵인데 W가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반대 과정이겠지.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플러스.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라는 뜻은 절대 온도,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그래프는 당연히 이제 요 반대로 그려지겠지? 그냥 작게 하나 이렇게 그려볼까? 부피 P 딱딱딱딱 T2, T1 부피가 V2에서 V1으로 감소하겠지. 그럼 이렇게 다시 올라가겠죠? 여기 있네. 이렇게. 요거는 뭘까? 부피는 감소하면서 온도는 올라간다는 얘기네. 자, 그러면 요것을 다시 여기 한번 봅니까? 정리하자. 단열 압축이라 그래요. 방금 배운 거는. 그럼 기체가 한 일이 마이너스다. 부피가 감소했다. 외부에서 일을 받아서 마이너스. 내부 에너지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 연료각 제일법칙에 따라서. 지금까지 배웠던 단열 과정은 실제로 어디에 응용되느냐 하니까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응용이 되어요.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단열 팽창, 단열 압축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 중학교 3학년 기권에서 나옵니다. 일단 공기 덩어리가 있어. 그럼 위로 상승을 하겠지. 그럼 부피가 이렇게 커져요. 그럼 이때 부피가 커질 때 바로 단열 팽창 과정을 거쳐. 이 공기 덩어리의 부피가 커질 때는 안에 있는 기체들이 본인들의 에너지를 낮추면서 외부에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면 어디에 도달하는지 기억나요? 바로 이슬점에 도달을 하고, 이슬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 물방울이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 그러면 이슬점이 도달하면 바로 뭐가 만들어지죠? 구름이 만들어져. 여기 중요하겠지? 바로 이 안에 있는 공기 덩어리 안에 있는 기체들이 운동이 느려지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사라진 에너지 어디 쓴다? 바로 부피 팽창, 외부에 일하는 데 쓴다. 그래서 이슬점에 도달한다. 이런 걸 기억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 단열 팽창은 또 언제 있냐 하니까 잠깐만. 이 반대 과정도 설명할까? 자, 그러면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 말고 반대로 공기 덩어리가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까? 자, 단열 압축 과정을 거쳐. 단열 압축 과정을 거친다. 공기 덩어리의 부피가 작아진다. 그럼 외부에서 일을 받는 거지. 외부에서 일을 받으면 W가 마이너스. 그럼 뭐가 증가한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래서 단열 압축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날씨는 맑은 상태가 되고 온도는 상승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맑은 날은 온도 높다. 흐린 날은 온도가 낮다. 뭐 좀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단열 팽창은 또 하나 더 있어. 이거 언제 있냐니까 우리가 사이다, 병에 든 사이다 있잖아. 그걸 이제 뚜껑을 딱 따고 나면 병 근처에 수증기가 수증기가 아니라 작은 물방울이 생기거든. 사이다 속에는 엄청난 압력에 이제 공기로 압축을 시켜놨단 말이야. 이거 한번 그려볼게. 우리 이제 예식장 이런 데 가면 이제 병에 든 사이다 이렇게 맛볼 수 있잖아. 이렇게 사이다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기체가 있겠지. 요 압력이 굉장히 높은 상태야. 우리가 뚜껑을 따는 순간 이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되지? 커지게 되겠지.
부피가 커진다. 근데 외부에서 열을 받아서 커지나? 아니지. 열 받지 않고 커진단 말이야. 바로 단열 팽창한다고. 그러면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하강을 하게 되고 열역학 제일법칙에서 배운 내용이죠. 그러면서 바로 물방울이 만들어진다고. 여기 주변에 물방울이 이렇게 생겨. 자, 요렇게 이제 단열 팽창과 관련된 예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만 더 생각하자. 그럼 단열 팽창과 관련된 예 하나만 더. 바로 높새바람인데, 높새바람이 뭐냐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한 4월, 5월이 되면 이제 동해안 쪽에 큰 산불이 한 번씩 발생해. 굉장히 건조한 산불. 이제 그런 걸 이제 발생시키는 이제 바람인데, 우리나라 지형을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이렇게 딱 이렇게 잘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이제 태백산맥, 요쪽이 이제 뭐 동해안 쪽, 요쪽이 이제 서울 있고 서해안 쪽, 이렇게 된다고. 영동지방, 영서지방 이런 거 배웠나? 자, 우리 뭐 5월달 요럴 때쯤 되면 이렇게 이제 바람, 동풍이 이렇게 불어. 그러면 이렇게 트가 올라가면서 구름이 만들어져서 비가 내려. 요게 이제 단열 팽창 과정이겠지.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수증기가 다 뺏겨 쓴 공기가 내려오면서 바로 단열 압축 과정을 거치면서 매우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요게 이제 높새바람입니다. 됐나요? 요런 걸 한번 생각하면 되겠다. 자, 이제는 마지막 스털링 엔진을 통해 연력학 과정 알아보기. 요것을 한번 설명하는데, 선생님이 요거를 좀 안 보여줬군요. 요 그림을 이제 열심히 그렸는데, 화면에 잘렸네. 높새바람 이야기야, 높새바람. 동풍이 이렇게 불어와. 이제 불면서 비가 내리거든. 요때는 단열 팽창. 수증기가 사라진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온도는 높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 이게 바로 높새바람이잖아. 됐지? 자료 분석. 스털링 엔진을 통해 연력학 과정 알아보기. 공부해 봅시다. 요 스털링 엔진은 이제 어떻게 생긴지 아니까 선생님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제 자료를 찾아서 그려놨어요. 원래 이제 붙이려고 했는데 이제 사실 좀 붙이기 좀 그렇고, 여기 이제 요 동그란 게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압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스털링 엔진이야. 압축 팽창 반복하면서. 누가 만들었겠어요? 스털링 엔진. 스털링이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냐고? 이거 만든 게 아니라 사실 이제 1816년에 스콜랜드의 스털링이 이제 요렇게 이제 요렇게 작동하는 엔진을 이제 생각한 거야. 이제 꾸며놓은 거지. 실제로 이제 여기에다가 기체를 넣고 이제 이 엔진을 작동을 시키면 이제 압축과 팽창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기체가 빠져나가서 조금 효율이 떨어지긴 해요. 근데 굉장히 좋은 효율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건 뭐냐니까, 이 스털링 엔진이 압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이제 순환 과정을 이제 거치거든요. 그럼 그 순환 과정에 들어있는 우리 방금 배웠던 등적 과정, 그 다음에 등압 과정, 등온 과정, 단열 과정, 이런 것들은 있나 없나 찾아보고 한번 실제 한번 해보자. 여기 있는 그래프가 좀 작죠? 좀 크게 한번 그려볼까? 스털링 엔진이 작동하면 압축과 팽창을 반복한다고 방금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 자,
자, TH, 핫, 뜨겁다는 뜻이지. 온도가 높은 상태고, 여기는 이제 온도가 낮은 상태. 이제 사실 하이, 로우 뭐 이런 건데, 자, 일단 가과정, 가열 과정, 등적 과정이야. 자, 복습 한번 해볼까? 등적 과정.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야. 부피가 일정하면 연력학 제1법칙에서 뭐가 빵일까? 그렇지. 1이 0이잖아. 열을 주면 곧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온도가 증가하니까 기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압력이 증가하겠지. 그래서 이 각 등적 과정은 이렇게 그려지겠네. 요때 압력을 P1, 요때 압력을 P2라고 하자. 당연히 요의 상태에서는 열이 어떻게 돼? Q가 들어오겠지. 그냥 플러스만 해놓자. 그러고 나면 기체가 이렇게 온도가 높고 압력이 높은 상태로 갔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냐니까 나 과정 등온 팽창 과정이야. 등온 팽창이 뭐야?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커진다. 이게 보이러 법칙이지? 그럼 그래프, 자, 어떻게 움직일까? 그래프에서.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럼 압력이 낮아지면서 부피는 커져요. 이렇게.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 적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Q, 델타 U, 그 다음에 W. 잘 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뜻이니까 델타 U,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빵이야. 그러면 외부에서 받은 열을 이제 일을 할 때 쓴다는 얘기지. 일정 온도에서 기체가 팽창하면 이제 외부에서 일을 한다. 근데 이때 이제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럼 기체가 내부에 일을 한다. 여기도 적혀 있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 과정 올릴게. 다 과정. 요 과정이야. 요렇게 등온 압축 과정. 등온 압축 과정이 뭘까? 자, 나만 적었어. 선생님 다시 적을게. 다 과정. 냉각 과정. 나 과정을 벌써 적었네. 냉각 과정. 이 냉각 과정이란 건 이제 등적이거든. 등적. 여기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한 채로 온도가 내려간다는 뜻이야. 부피가 변하지 않는 채로 온도가 내려간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지. 부피가 변하지 않는 채로 온도가 내려간다. 압력이 떨어진다. 잠깐만.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을 적어보면 또 나오겠는데 Q, 델타 U, W. 등적이니까 얘가 0이지? 응? 여기 이제 0이잖아, 0.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마이너스, 외부로 열이 빠져나가네? 외부로 열이 빠져나가고 있네. 이런 걸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 아까 적었던 등원 압축 과정. 등원 압축 과정. 등원 압축이 된다는 뜻은 뭘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한 채로 요렇게 자, 이렇게 부피가 작아진다는 얘기잖아. 요 상태일 때는 이제 연력학 제1법칙 적어볼까? 부피가 작아지니까 1이 마이너스야. 등원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고. 그러면 1이 마이너스다. 외부로 에너지가 나가네? 열이 빠져나가. 그런 과정이 되겠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요거 배웠잖아. 우리
PV 그래프, 부피 압력 그래프에서 요 면적이 뭐다? 우리 기체가 한 1인 거야. 이 빗금치인 게 바로 기체가 한 1이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이론 정리가 끝났고 이제부터는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교재 45쪽 문제 3번을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그림은 피스톤이 있는 실린더에 이상 기체를 넣고 열을 가했을 때 기체가 1기압을 유지하며 팽창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기체가 흡수한 열량 Q, 피스톤은 단면적 A, 피스톤이 밀려난 거리 델타 X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열이 들어왔고 지금 1기압을 유지한다. 여기 이제 줄을 쳐볼까? 무슨 뜻이죠? 이거 잘못 뺐네. 약간 여기 이제 이렇게 등적이라는 뜻이죠. 등적 과정. 미안, 등압이죠. 등압 과정이죠. 등적은 부피가 일정한 거고 부피가 변하고 있어요. 자, 질문이 뭐냐니까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알아봐라 이 뜻입니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우리 지금 연력학 제일법칙을 쓰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연력학 제일법칙 일단 적어볼까? Q, 열이 들어가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E를 해준다. 지금 Q는 5000줄 나왔고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 이거는 우리가 모르고 그러면 뭘 알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 알 수 있지? W를 알면 되겠네. W 기체인 W를 어떻게 계산할까? W는 공식 배운 대로 하면 되겠지? W는 압력 곱하기 이제 부피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피의 변화라는 뜻은 델타 X 곱하기 면적 A도 써도 되겠네.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압력이 10의 5제곱 뉴턴 퍼 미터 제곱이고 곱하기 델타 X가 0.1m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면적은 이제 0.2m 제곱입니다. 요 숫자적으로 계산을 쭉 하니까 요거 2000줄이 나오네요. 2000줄. 2000줄 나오고요. 선생님, 줄은, 여기 참고로 이제 뉴턴 곱하기 미터가 여기 줄이라는 건 알고 있지? 뉴턴 곱하기 미터가 줄하고 같다. 그럼 요거 2000줄을 어디에 넣어준다? 바로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오는 게 정답이 이제 나오죠. 정답.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얼마입니까? 3000줄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네요. 자, 이제 옆에 준비된 문제, 5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피스톤을 고정시켜 기체의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요게 등적이죠. 아까 선생님이 실수한 부피를 등적입니다. 등적 과정. 일정 양의 이상 기체에 열을 가하는 모습이다.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열을 가했다. 기억나요? 압력이 증가하고 있어요.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합니다. 등적 과정이기 때문에 열을 가한 여기 이제 우리 실린더 속에 열을 가해주면 피스톤이 안 움직여. 그래서
가해진 열은 전부 다 내부 에너지 증가했어요. 온도가 상승한다는 뜻이지. 요거 생각하면서 기억보기 볼까?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 일을 한다는 뜻은 부피가 변한다는 뜻인데 문제의 등적이라고 우리 적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열을 가하면 모든 에너지가 기체 내부 에너지, 바로 온도 증가에 사용된다고 방금 설명을 했어요. 요거 맞는 말. 디귿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우리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뭐와 비례한다고 배웠지? 바로 절대 온도와 비례한다고 배웠잖아. 우리는 기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배웠고 그 말인 뜻은 기체 내부의 온도가 상승한다. 절대 온도가 증가한다. 요거도 배웠지. 그래서 디귿도 동무라미 맞는 말. 그러면 정답이 4번이 되겠네. 자, 8번에서 9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페이지 46쪽에 있는 문제예요. 다음은 이상기체의 순환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오른쪽 그림은 일정 양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 B, C, D, A를 따라 변할 때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B 과정과 C에서 D 과정은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이제 등압 과정이라는 뜻이죠. B에서 C 과정과 D에서 A 과정은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등적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기체의 절대 온도는 B가 A의 기읍배이다. 이상기체가 A, B, C, D, A 과정에서 외부에 한 일은 니은이다. 8번 문제. 기읍과 니은에 알맞은 말을 짝지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 풀기 전에 얘들아 A에서 B 과정 바로 등압 과정이잖아. 압력이 일정할 때는 우리 샤르르 법칙 기억나요? 샤르르 법칙. 잠깐 한번 적어볼까? 샤르르의 법칙. 중학교 과정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니까 샤르르 법칙.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도 따라 증가한다. 뭐 이건데 정확하게 이거죠. 0도씨 기체의 부피에 273분의 1 정도 1씩 증가한다. 1배 증가한다. 이 공식으로 나타내면 T도씨 부피는 0도씨 부피에 더하기 273분의 T V 그 다음에 V0 0도씨 부피에 273분의 1 동지씨 이제 부피가 증가한다 이거야. 근데 요거를 절대 온도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가 작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세로선이 2개 있는데 가로선은 1개입니다. 이 세로선은 뭐냐 하니까 섭씨 0도씨 요때를 얘기하고요. 요 세로선은 절대 온도 0켈빈입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자, 섭씨 온도에 맞춘 요거 바로 요 식이 되겠고요. 이제 절대 온도에 이 그래프를 맞추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니까 부피는 이제 비례상수 그 다음에 절대 온도 T 요런 기록을 해요. T는 절대 온도. 자, 그래서 온도와 부피는 비례하는 관계고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 온도와 부피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 모든 기체에서. 이게 이제 샤르르 법칙이거든.
자, 그러면 부피가 2배 됐어. 자, 다시, 이제 문제를 다시 돌아가자. 부피가 V에서 2V 됐어. 그러면 절대 온도도 얼마나 돼야 돼? 절대 온도분의 부피 값은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절대 온도도 2T가 되어야 하겠지. 됐나요? 그래서 정답, 일단 기억은 2배, 2배. 요게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니은. 이상기체가 ABCDA 과정에서 외부의 한 일을 계산하래. 그러면 요 면적을 계산하라는 뜻이거든. 이 면적은 얼마입니까? P 곱하기 V야. 저 빗근친 면적은 P 곱하기 V.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 밑에 9번 한번 보자. 9번 문제. 다음 중 D에서의 내부 에너지를 U0라고 할 때, A에서의 내부 에너지는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연력학 제1법칙을 한번 적어볼까요? 연력학 제1법칙 Q 이꼴 델타 U 플러스 W. 자, 근데 W가 이제 0이 되겠죠? 0. 왜 0일까? D에서 이제 D하고 D에서 A로 갈 때는 등적 과정이기 때문에 W 기체가 한 일은 0이고 외부에서 준 일이 내부 에너지 증가로 다 쓰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D하고 A하고 뭐가 달라? 압력이 지금 2배 되었잖아. 압력이 2배 됐다는 얘기는 이제 기체 내부 에너지가 2배 됐다는 뜻이, 기체 내부 에너지가 2배가 되었다는 뜻이야. 기체 내부 에너지는 뭐하고 비례하지? 온도가 비례하지. 그래서 D에서 A로 갈 때 D의 온도가 만약 T라면 A의 온도는 2T가 되는 거야. 온도가 2배 되었으면 내부 에너지도 2배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자, D에서 내부 에너지가 U0, 내부 에너지는 온도와 관련이 있으니까 D에서 온도를 T라고 하고, 그러면 A에서는 압력이 2배 되었다. 압력이 2배 되었다는 뜻은, 그만큼의 충돌을 더 많은 충돌을 해서 2배 되었다. 그럼 속력이 더 빠르다. 그럼 얼마만큼 속력이 더 빠르다. 내부 에너지가 더 커졌다. 얼마만큼? 2배만큼 더 커졌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2배 됐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4번 문제 봅시다. 47쪽이에요. 오른쪽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 B, C로 변하는 과정 가와 A, C로 변하는 과정 나를 나타낸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해보면 가 과정은 A, B, C 이렇게 거치고 등적, 등압 과정 나 과정은 등적 등압을 거치지 않고 그냥 A에서 C로 바로 변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라.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A가 B의 루트 2배다. 우리 방금 9번 문제 풀면서 자, B하고 A의 내부 이전의 차이가 2배 된다는 걸 공부를 했어. 압력이 2배 됐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2배로 커졌다. 자, 근데 내부 에너지는 거의 대부분 운동 에너지잖아.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공식이 뭐죠? 2분의 1 mv 제곱이지. 요것이 2배가 되었다면 속력이 몇 배가 될까? 바로 루트 2배가 속력 빨라졌겠죠. 요 속력의 제곱이 요 전체가 2배니까
속력은 루트 2배가 돼야 돼. 그래서 기역은 맞습니다. 니은,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가와 나에서 같단데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면적입니다. 먼저 가 가정은 면적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에서 한 일은 P 곱하기 2V가 한 일이 되고요. 나에서는 일이 어떻게 계산되냐니까 P 곱하기 2V 더하기 그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2V 곱하기 P. 그러면 전체 요거 얼마예요? 2분의 3 2P 곱하기 2V. 가와 나가 지금 다르죠? 3PV. 나는 3PV고 가는 2PV잖아.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가와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내부 에너지 변화량, 내부 에너지는 온도잖아. 그러면 자, 처음에 A의 온도를 T라고 하자. TA라고 하자. 그 다음에 C에서의 온도를 TC라 하자. 그러면 가 과정을 거쳐도 TA에서 TC로 변하고 나 과정을 거쳐도 TA에서 TC로 변한다.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뜻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가나 나나 똑같아요. 그래서 같다라고 고쳐 주십시오. 그럼 정답이 몇 번? 1번이 되겠네. 47쪽 15번 문제를 같이 한번 봅시다. 그림은 기체의 부피가 2배로 팽창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가는 등온 과정이고 나는 단열 과정이다. 가와 나에서 팽창하기 전 기체의 압력, 부피, 온도는 같다. 이 문제의 보기를 보기 전에 선생님은 먼저 요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압력, 부피 그래프. 자, 요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높은 온도, 낮은 온도. 자, 등온 가정이네요. 등온 가정.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니까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냐 하니까 손에 V고 2V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요게 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단열 과정이잖아. 단열 과정은 부피가 2배 됐을 때 온도가 이렇게 낮아져요. 요거 이제 그릴 수 있으면 그리세요. 요게 나예요. 자, 그리고 기억 보기부터 보자. 가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하고 관련있지. 온도가 안 변하는데 내부 에너지 감소하나요? 안 하죠. 니은, 나에서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뜻은 온도가 증가한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잖아. 여기 그래프 그려놓은 거 보세요. 온도가 낮아지죠? 내부 에너지 감소합니다. 디귿,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우리가 그래프에서 면적이잖아. 가에서는 이만큼의 면적의 일을 했어요. 나에서는 요곳에 일을 하는 거야. 누가 면적 더 커? 가가 면적이 더 크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이 2번입니다. 자, 집에서 이제 45쪽에서 47쪽, 44쪽에서 47쪽까지 한번 문제 한번 풀어봐요. 그리고 나서
다음 동영상 때 같이 한번 질문도 받고, 다음 동영상이 아니군요. 다음 동영상은 이제 요거, 그 다음 비법 특강, 뒤에 보면 비법 특강이 있거든? 그걸로 이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